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공수처 윤석열을 제대로 기소할 수 있을까 이야기입니다. 자,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에 착수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소식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권과도에 꽃길을 만들어주는 짓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공수처에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더 브리핑의 고일석 기자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 글 보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지 아니면 윤석열의 꽃길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임은정 검사의 빅픽처.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조마조마했지요. 공수처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검찰 구성원으로 조마조마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검찰이 유사 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하여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3월 5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2월 말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의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남겨두고 수사 전환 보고가 계속 반려되다 조남관 차장이 감찰 3과로 배당되는 형식으로 직무 이전을 지시하자 임은정 검사는 총장 명의의 지휘서를 요구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관등 성명이 딱 박힌 지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 며칠 뒤에 올린 글입니다. 명분은 직무 이전권은 총장에게만 있다는 것이었으나 윤석열이 직무 이전을 지시하여 지금까지 조사와 수사를 맡아왔던 임은정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을 명문화하고 지시자를 명확하게 한 것이죠. 일종의 증거를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직무 이전권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총장의 권한이지만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두고 수만 페이지의 자료를 생산하며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 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새로 배당받은 검사와 대검부장들이 불과 며칠 만의 검토로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한 것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조사와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결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할 것이 없지요. 사실관계는 모두 나와 있는 것이고 기소 여부에 대한 법리만 검토하면 됩니다. 검토도 다 했겠죠. 그게 뭐 어렵다고. 공수처의 수사 개시는 검토 결과 기소할 만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은정 검사의 입장에서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기소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그려놓은 빅픽처에 따라 공수처가 움직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무리한 지휘권 발동에 의한 직권남용에 유사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지 않습니까? 면죄부만 주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의미 있고 그래야 혹시 실망을 하게 돼도 덜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효용도 있지만 공수처가 직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되지도 않을 사건을 붙잡고 덤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수처 검사들도 공명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뭐하러 검찰 밑 닦아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일석 기자는 공수처가 이건 제대로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일석 기자의 분석의 근거는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사건을 수사할 때 다 만들어 놓은 증거들 이걸 기반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임은정의 빅픽처가 완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임은정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유사 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하여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재벌, 여러분들 다 아는 재벌이 어떤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이 빠져나가고 싶어서 자기와 커넥션이 있는 경찰의 이 높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수사를 재배당하도록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이걸 딱 들여다보고 야, 동작 그만! 니들 왜 갑자기 경찰서를 옮겼어? 니들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돼 라고 기소를 해서 그렇게 수사하던 경찰서를 바꿔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죄 확정된 판례가 꽤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의 법 적용을 우리가 봤을 때 검찰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게 임은정 검사의 생각인 거죠. 물론 이때까지 검찰은 그렇게 처벌받은 적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검찰은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요. 안 하죠. 경찰은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검찰을 기소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이 유사 사례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딱 적어놨어요. 검찰의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 사례가 경찰에게는 있더라. 이렇게 갑자기 수사 주체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 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적어놓습니다. 이 당시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이 자꾸 수사 주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 윤석열은 계속 이 한명숙 모해이증 사건에서 임은정 검사를 손떼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말을 듣질 않아요.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윤석열의 민임이 조남관까지 동원을 해서 직무 이전 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임은정은 딱 이걸 요구해요. 총장 명의의 지휘서를 내놔라. 왜냐? 직무 이전은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니까 지휘서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손 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윤석열은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도장이 꽝 박혀있는 지휘서를 준 거죠. 자, 알았으니까 이거 지휘서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사건에서 손 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수만 페이지의 조사가 이루어진 한명숙 모해이증 사건은 다른 사람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얼마 검토 안 하고 이거 기소 안 함! 이렇게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경찰이 이런 짓을 했을 때 검찰은 야, 이 동작 그만해. 니들 이거 범죄야. 그리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단죄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고일석 기자는 이 검찰총장 윤석열의 관등 성명이 박힌 지휘서, 이걸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할 것도 없다.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가 다 사실관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수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게 기소가 가능한지 이 법리 검토만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수사를 시작한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의 자존심을 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갈등을 빚을 것이다, 삐걱거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전해드립니다. 자, 30대의 당대표 이준석, 이 최고위원들하고 정말 잘 합심해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배현진하고의 껄끄러운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이준석, 조수진 이름궁합으로 67%. 그런데 이준석, 배현진 이름궁합이 3%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배현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잘 굴러가기 위해선 배현진 최고위원과 잘 지내야 되겠다. 중요한 숙제가 떨어졌네요. 두 분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회포라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수처가 윤석열의 수사를 과연 제대로 할까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